네, 조선시대와 관련된 문화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다음 중 조선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서원 건축이 발달하였다. 자, 서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림 세력이 자기 지방 지지 기반에다가 설치했던 교육기관이었죠. 그래서 보통 보시면 서원은 대단히 가장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런 서원이 발달했다고 하는 거는 그런 지방 사림들이 그 영향이 컸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맞는 설명이고요. 이번에 공예 분야에서 상감청자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상감청자는 고려 귀족 문화의 어떤 하나의 정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 3번 통일과 균형의 미를 강조한 불교 미술이 발달하였다. 불교 미술은 유학 성리학을 강조했던 조선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쇠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풍수지리 사상은 국가의 통제를 받아 쇠퇴하였다. 풍수지리는 어떻게 보면 이거 보면 그냥 좀 느낌으로는 틀린 말 같지만, 풍수지리의 경우는 조선이 건국됐을 때부터 아주 유행했던 것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선이 건국됐을 때가 1392년인데 이때 건국됐을 때 바로 어디에서 건국이 된 거냐면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먼저 건국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아서 1393년이 되면 어디로 천도하게 되냐면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이때가 천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도가 옮기는 데 이용된 게 바로 풍수지리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건국 됐을 때부터 이미 풍수지리 유행을 했었고, 이것이 조선 중기 되면 이제 양반들이 이제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묘지를 선정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활용이 돼서 양반들 사이에서 이 산속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는 조선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유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33번. 조선시대의 통치규범을 성문화한 대표적인 법전은, 통치규범을 이제 성문화해서 조선의 그런 시스템을 잘 정리했던 최초의 공식 법전은 3번인 경국대전이 되겠죠. 정답 3번인데 1번의 동국통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입니다. 동국통감. 이 동국통감도 여러분들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성종 때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던 책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34번입니다. 34번 보시면 다음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지리서적은 조선 성종 때, 성종은 조선 전기의 왕입니까? 후기의 왕입니까? 일단 전기의 왕이죠. 조선 성종 때 편찬된 지리서로서 각 지방의 연역과 인물, 풍속, 교통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당시 국도에 대한 인문지리적 수준을 크게 높였다. 인문지리입니다. 정답은 동국여지승남입니다. 이건 제가 교재를 수업을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고, 1번의 경국대전은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고, 2번의 동국통감도 이것이고, 3번의 대동여지도가 바로 3번의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에 김정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리를 그린 그림이 대동여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봤을 때 문화 파트에서 조금 취지는 전기와 후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더 심화되면 고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삼국, 통일신라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어떤 문화가 나오면 일단 어느 시대의 문화유산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적인 이런 이해, 이런 게 함께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37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그 내용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편찬된 것만 고른 것은, 여기서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실정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실정. 기억 칠정산. 칠정산은 우리의 수도인 한양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우리의 역법서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력을 적은 역법서. 이것은 바로 조선 세종 때 만들어졌던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니은의 농사직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한 책이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디귿의 농상집요 같은 경우는 고려 말에 원나라의 농법을 그대로 들여와서 정리한 책이 바로 농상집요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대비되는 측면의 책이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리을의 향약집성방 또한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그런 그 처방 방법을 적어놓은 게 바로 향약집성방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바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쭉 보시고요. 44번으로 가겠습니다. 44번. 자, 44번 같은 경우는 실학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마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전제를 주장했다. 여전제는 아까 중농학파 중에서 3명이 있었는데 유영원, 이익, 그리고 정약용이 있었습니다. 이 정약용이 주장했던 게 바로 여전제고, 이 정약용은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흠음심서 같은 책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여기서 1번, 2번, 3번이 중농학파고 4번은 우서라고 하는 책을 작성을 하고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를 주장했던 유수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주시고요. 46번으로 가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서민 문학의 성장에 관한 내용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중요한 게 조선 후기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조선 후기는 이제 기존의 문화의 향유의 중심이었던 양반보다는 서민이 중심이 되어서 나오는 서민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에 판소리, 2번에 사설시조, 4번에 한글서설은 이런 서민 문화가 중심이 돼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3번에 경기체가 같은 경우는 고려 후기에 나왔던 문학입니다. 문학.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한문이 중심이 됐었기 때문에 기존의 양반들만이 향유했던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47번 또 실학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학자의 개혁안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유영원의 균전론, 이익의 한전론, 정약용의 여전론. 이들이 바로 주장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모두 똑같이 토지를 분배해서 이걸 통해서 자기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짓는 자영농을 육성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너무 한쪽에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 이런 질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의 편증을 비판하면서 토지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게 바로 중농학파들의 공통된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다음 저서의 공통된 성격은, 자, 이중환의 택리지, 유의 연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안정복의 동사강목,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에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지리와 관련되어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학이라고 하는 연구가 대단히 활발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조선 후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학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번 화이관적 세계의 반영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화이관적 세계의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중심이 되는 중화 문명권과 그 주변에 어떻게 보면 오랑캐, 이렇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 화이관인데, 우리 4번의 민족의 전통과 우리 현실은 바로 이제 우리 것이기 때문에 1번과 4번이 정반대되는 측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환의 택리지가 무엇이다, 정상기의 동국지대가 무엇이다, 이렇게 낱낱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외우시는 것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민족의 전통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고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 분야였구나, 이런 게 조선 후기에 등장했던 국학이었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자, 51번 계속 지금 같은 문제의 연속 선상인데요. 다음의 사항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민화, 사설, 시조, 판소리, 한글 소설, 이런 것들은 다 조선 후기에 발전된
서민 문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2번에 뭐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요했다. 형식을 중요시 않고 자유롭게 썼던 것이죠. 서민들은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번에 성리학적 윤리관 이런 것들은 강조하는 것들은 기존의 집권층과 기득권층, 양반층들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고 과거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이제 서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이제 향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거의 전근대사에도 출제가 9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